수도를 서울로 옮긴 이후에 국왕이나 대통령의 집무실이 4대 문밖을 벗어난 게 이번 문정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문제는 국정 운영의 방식을 떠나서 향후 구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조선일보 최재혁 부장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용산 이전 문제에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송영길 후보도 선거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서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안보 공백인데요. 만약 예를 들면 백악관하고 펜타곤이 붙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다음 청와대에 축적된 안보 자산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 왜 버리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출첵을 하면서 벌어지는 리스크라든지 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빚어진 일이다라고 비판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 비판이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저는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과정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런 저의 판단을 당선인께도 직접 전달을 했고 또 인수위의 실무진을 통해서도 이른바 참모진이죠. 참모진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기를 청하고 인수로 들어가서 좀 서두르시는 감이 있으니 세간의 여론이 조금 신중하게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니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렸고요.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수용하는 분위기이셨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 지금과 같은 판단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으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계속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방한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루즈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반환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이 반환받는 절차 성과를 보면 부분 미군 부대가 철수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형편이 닿는 만큼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반환받아가지고 몇 년도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쓸 수 있도록 제공할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N년도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다 보도가 됐지만 집무실 근처에 있는 일정 면적이 조기에 반환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 부분도 굉장히 반환 속도가 빨라질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유리오염인데요. 이걸 느긋하게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해야 될 것들을 서둘러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 녹지 공간을 이용하시는 그 무형의 가치, 엄청나게 높은 그 여가 공간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됐다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이거를 애써 무시하고 자꾸 무슨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 건축에 엄청난 왜곡이 생길 거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축적 도시계획적 제한은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그곳에서 700m 떨어져 있는 두 동의 주상복합 건물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완전히 부식됐습니다. 이게 38층짜리 건물 두 동이거든요. 무슨 경우에
위험이 있어서 분명히 높은 빌딩 못 지게 할 거다. 이거 다 이미 입증됐습니다. 교통 역시 입증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한남동 외교부 공간으로 거처를 옮기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교통 상황을 종합 검토해 보니까 남북으로 3개 큰 차선 한남대로, 옥사평대로, 한강대로가 있고요. 동서로 이태원로, 선행구로가 있는데 출퇴근로가 그 조합을 해보면 몇 개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경호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경호하면서 약간의 교통통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 경험을 했던 영국의 수상관저 다우닝가 1번지를 비롯해서 독일 수상관저, 파리 대통령궁, 워싱턴, 도쿄의 수상관저 전부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전부 항공 관제구역 내에 있고요. 도시 전체가 항공 금지 내지는 어떤 통제가 있는 상황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더 불편해졌다, 안보상 공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이 돼야 되고 항로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앞서가는 나라들의 경우에 서울시와 경쟁하는 UAM 도입에 대해서 경쟁하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은 UAM에 대해서는 원칙도 항로도 설정된 도시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그 비교를 해보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은 설정된 항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왜곡이 생길 것이다, 불편이 생길 것이다, 이런 비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미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도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 송무구는 대공포대가 배치되면 용산 지역 고도 제한이 강남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식의 주장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은 이 사실상의 청와대가 있으면서 고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혹은 변경될 조금의 변경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도 기존에 추가되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에 직접 방문했던 게 오후고요. 토요일 오후인데요. 그날 오전에 저희 서울시 행정 2부 시장, 주로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부시장입니다. 행정 2부 시장, 도시계획국장, 과장, 그리고 인수위의 경호 책임자,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호실 차장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오전에, 제가 방문하는 날 오전에 실무회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확답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선동이죠. 비판의 수준을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행금지구역 같은 것도 지금 용산에 이미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을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항로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그 항로의 비추어 보아도 전혀 크게 선진 외국 도시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베를린, 영국, 프랑스, 독일, 워싱턴 DC 같으면 시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자꾸 청와대에서 용산에 옮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비판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도 대통령궁이나 수상관저 같은 경우에 다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다고 하는 경호실의 답변을 믿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선 시절 대통령 면담도 하셨고 인수위 관계자들, 경호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셨다고, 이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적하셨듯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최소한 청와대 1년 들어가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고, 그다음에 그 발표가 난 직후에 서울시는 곧바로 이제 도시계획의 전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졸속, 불통, 혹은 독선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셨겠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받아들였다는 게 네, 수용하신 그걸 이 제기를 안. 제가요? 예, 그런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만 결정이 돼서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 이전에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목소리를 내셨는지. 네. 그럼 또 당시 상황을 이제 지난 일이니까 조금 밝혀도 되겠네요. 제가 뵈러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참 이제 드리기 어려운 말씀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중의 여론이 이러이러합니다. 시중에 많은 이 진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의외로 선선히 저도 오늘 오전에 용산을 다녀왔는데 그날 다녀오신 날입니다. 다녀왔는데 그거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가면 문제들이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동의를 선뜻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뜩 이제 이렇게 논의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갔던 게 조금 머쓱해지기 시작했죠. 동의를 해주시니까요. 본인이 인식하고 계시다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화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갈 때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또 김한길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몇 분이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셔서 지나치게 빠른 진전 속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좀 천천히 가자고 건의를 하셨고 그게 수용이 된 상태로 내가 만나게 된 거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던 말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 절반만 해도 굉장히 듣기에는 조금 좀 거북하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세간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다 밝히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에 분위기가 적절치 않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때에는 거의 안 가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안 간다기보다도 그 다음날 발표는 최소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겠다든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날 상황을. 그렇게 하고 아주 저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논의가 이루어졌겠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정대로 11시에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아마도 늦추면 못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소 무리스럽더라도 가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박민 총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대단한 상징성을 난 사건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간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보이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 많은데 예를 들면 도어스태핑, 브리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코스프레 아니냐, 저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얘기가 막 국정현안이 복잡해지면 아마 피하실 거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광장시장이었나요? 광장시장에서 시민들과 격이 없이 만나고 그리고 어디 백화점에 가서 구두를 한 켤레 샀다는 보도를 보고 저게 공간의 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 거주하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실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죠. 청와대 안에 공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주 공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 그 안에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람인 이상 받는 심리적인 어떤 격리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창설없는 감옥 생활과 유사한 생활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 리더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판단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가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인 게 인터뷰를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니까 여민간에 내려와서 실제로 비서진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그게 무슨 옮기는 이유가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민간에서 참모들과 소통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어디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시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과 호흡하는지가 어떤 사고 체계나 판단력이나 리더십의 스타일이나 이런 곳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외부에 지금 외교부 공관과 같은 어떤 그런 곳에 거주하시면서 수시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도 무슨 가끔씩 옛날에 임금님이 또 서민 행색을 하고 백성들과 어울렸던 것을 연상케 하는 이벤트성 이런 그 모습이 종종 있었고 그것이 뉴스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것이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나라.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가 일을 마치고 동네 슈퍼에 들려서 그날 저녁 때 필요한 저녁 식재료를 사가지고 귀가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그런 분위기가 일상화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 과연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오 시장님 말씀 잘하시죠. 그렇지만 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후 질문에는 조금 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